자, 우리 이제 독서 할 건데요. 38쪽을 보면은 행정 사회문화 지문이 있어요. 법 지문 하나 나올 거거든요. 법률과 관련한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매주 독서 수업 하면서요, 너네가 지문을 좀 올바로 읽기 위해서 그 주마다 내가 좀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거든. 지난주 포인트는 내가 딱 10초 더 기다린다니네. 지난주 포인트는요, 동의이어였어. 얘들아, 동의이어가 뭐예요? 동의이어가 뭐야?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거지, 그지?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걸 우리는 동의이어라고 해. 윤성아, 네 친구도 어디 갔어? 뒤에 있는 애들 어디 갔어? 몰라? 못 봤어, 밖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또 뭐라고 했었지? 관계 정리를 잘 하자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 정리는 뭐 얘기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 자, 누가 누구를 비판할 때 왜, 무엇을 비판했는지 요런 거 정리를 좀 잘 해보자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오늘은요, 너네가 되게 어려운 지문을 하나 읽을 거예요. 근데 요 지문은요,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야. 첫 번째는 비교 대조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은요, A와 B 혹은 C까지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거를 어딘가에다가 정리,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할 때요, 너네 나름대로 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비교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면은요, 너네 나름대로 표를 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좀 그리면서 비교 대조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을 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을 하면은요, 너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정리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견해를 한 문장 정도로는요, 너네가 요약할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건데, 봐봐. 너네 세 번째 단락 가볼래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봤어요? 봤니? 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형광펜 칠하라고 하는 거에만 형광펜을 좀 칠해 봅시다. 알겠지? 자, 빰빰빰빰빰. 세 번째 단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기하는 조건과 달리, 와달리의 형광펜. 와달리의 형광펜.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또 넘어갈 거야. 네 번째 단락 넘어가 봐. 자, 네 번째 단락 넘어가서요,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와달리의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 쭉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의 형광펜.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요, 네 번째 단락에 그 마지막 문장 보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의 형광펜. 조건은 이렇지만 부담은 이러하다. 조건과 부담을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쌤이 지금 형광펜 칠한 이 단어들은요, 전부 다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문장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세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었거든. 첫 번째가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한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부담이었어. 요 세 가지를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었는데, 비교 대조할 때 그냥 냅다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하냐면, 얘네들을 비교 대조하는 기준이 좀 성립을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요 문장,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가지고 해볼게.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어. 첫 번째 기준 뭐야? 행정행위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거죠. 자, 뭐는 갖고 있어?
부담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뭐는 없어? 조건과 기한은 행정행위의 성격이 없대. 요렇게 비교대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너네가 한번 읽으면서요, 너네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건, 기한, 부담을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는 표를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5번째 단락 한번 가볼래요? 5번째 단락. 자, 5번째 단락.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형광펜, 견해의 대립. 여러 개의 견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견해 나왔고요. 그 다음 단락에 2번째 견해 있고 3번째 견해도 나올 거야. 자, 이렇게 견해의 대립이 나와. 여러 개의 견해가 나온대. 그럼 뭐 해야 돼? 견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말하는 정리는 뭐야? 요약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견해를 너네 나름대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총 3개의 견해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쌤이 지금 너네 지문 읽으면서 2가지 해보라고 했어. 첫 번째는 조건, 기한, 부담을 너네 나름대로 비교하는 표를 그려봐. 2번째는요, 5번째, 6번째, 7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견해들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봐봐. 알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해보자. 알겠냐? 자,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지문만 읽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지문만 읽으세요.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야, 마이크 끄고 얘기해. 오늘은 괜찮았는데 또 한 번씩 그럴 때 있어. 잘 다녀, 시간 맞춰서. 윤찬 어디 하는 줄 알아?
몇 쪽이야? 24쪽 아니야? 야, 알려줘. 독서야. 알려줘. 태수 거 보고 해. 지문만 읽어, 얘들아. 너네 나름대로 기준 정해서 조건, 기한, 부담 한번 비교 대조하는 표 그려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단락은 여러 개의 견해가 나오고 있잖아. 각각의 견해를 너네 나름대로 요약해보는 거야. 응? 몇 분까지? 몇 분까지? 3분만 더 줄 거야, 쌤이. 아, 괜찮아. 둘 중 하나만 해도 돼. 취사 선택해, 이제는. 30분은 내가 수업을 해야 형. 알았어. 관심 안 가질게. 미안해. 그냥 궁금했어. 너는 뭐 턱이 사각턱이에요? 몇 개를 먹은 거예요? 4개요. 한 번에? 대단한걸요? 턱이 발달되겠어요. 미국인 턱 되겠다, 야. 어이씨. 하나 뺏어 먹으려 왔더니만. 아쉽구만. 태수 습관 좋다. 야, 시찰 한번 나와봤어. 넌 하지 않는 게야? 저 이거 알았어. 일단 읽어놔 봐. 시안이 한 거 봐보자. 한 번만 보여줘, 시안아. 오, 괜찮은데? 선생님. 응? 이거는 뭐예요? 응? 뭐가? 보여줘. 너가 뭘 가르치는지 쌤이 안 보여. 했는데 이거 신슬기 이게 누구예요? 너 특강 듣는 거 있지? 또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특강 시청하신 거 같아. 아, 그거야. 엄마랑 잘 얘기해. 얘들아, 나 봐. 같이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려워. 좀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차근차근 읽을 거예요. 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에 가서 나 여기다 건물 하나 지을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구청에서 뭐해? 허락해 줄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 말하는 거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구청이 너 여기 건물 짓는 거 허락해줄게 라고 하면 난 건물을 지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행정행위야. 자,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에 박스 쳐야겠지? 자,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건축법상 건축 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 쓰고 지울 거야. A가요. 구청에다가 나 여기에다가 건축물 하나 지을 건데 그거 허락해줘 라고 허가를 요청했어. 허가를 요청한 거야. 근데 허가를 요청할 때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 주차장에 대한 얘기 없이 야 허락해줘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구청은 뭐라고 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 너 주차장 지어야지 그래야 허락해 줄 수 있어. 만약에 너가 주차장을 지으면 나는 그걸 허락해 줄게. 요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에서 만약 너가 주차장을 짓는다면 요거 있죠? 이게 바로 부관이에요. 그냥 허락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하면 허락해 줄게. 만약 얘기하는 거야. 만약. 이 만약이 바로 부관인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대.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행정행위가 소멸할 수도 있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예시를 들 거예요.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이야.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게 바로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주차장을 설치하면 오케이, 이거는 정지 조건이야. 자,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한대.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봐봐. A가요, 주차장에 대한 언급 없이 허락해줘 라고 내밀었지. 그래서 구청이 뭐라고 했어? 주차장 설치하면 허락해 줄게 라고 했잖아. 여기에 나오는 주차장 설치하면이 부관 중에서도 조건이고요. 조건 중에서도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돼? 설치하면 허락해 줄게. 허락을 전제로 한 조건이잖아. 그죠? 허락을 전제로 한 조건이야. 이때 이 조건을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A가 구청한테 허락해줘라고 허가를 요청할 때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 주차장을 포함해서 허가를 요청했어. 내가 여기다가 이만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해. 그러니까 건축물 허락해줘 라고 했어. 그랬더니 구청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오케이, 허락해줄게. 일단 이거야. 오케이, 허락해줄게. 주차장 있네? 허락해줄게. 근데 만약에 너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허락은 취소될 거야 라고 말한대요. 주차장을 포함해서 허가를 요청했죠. 구청도 처음에 오케이 했어. 근데 오케이 할 때 뭐가 붙었어? 근데 실제로 주차장 안 지으면 이거 취소할 거야 라고 말을 했대요. 이때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락을 취소한다며.
취소하는 조건이지. 허락을 취소하는 조건이야. 이 조건을 뭐라고 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허락을 취소하는 조건이야. 이해돼요? 허락해주는 조건은 정지 조건, 허락을 취소하는 조건은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정지 조건은 허락해주는 조건, 해제 조건은 허락을 취소하는 조건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아직 쓰고 있구나. 좀만 기다릴게. 천천히 쓰렴. 어렵지? 광문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제 이유식 먹는 애들한테 캐비어 같은 지문을 던져줬대. 소화가 안 된대. 진짜 그 얘기 듣고 빵 터졌네 진짜. 해도 돼 이제? 뭐 누구야? 아? 그 윤찬이랑 태수는 어차피 앞에 뭐 딱히 설명한 건 없어가지고 영상은 따로 안 보내줄게. 그냥 다음부터 진짜 늦지 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기한은 이제 기한으로 넘어왔어. 조건과 달리와 달리 나왔다. 주목해야겠지. 발생 여부가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이래요. 예를 들어 날짜가 그 예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로 나눠진대요. 자, 조건과 기한은요, 둘 다 뭘 할 거야?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거야. 조건도요, 성취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기한도요, 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어. 둘 다 행정행위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이거든.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야? 조건이라고 하는 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야. 근데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결정난다는 거야. 이해돼? 분명 조건과 기한은 둘 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이에요. 근데 이때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따라 결정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이고 미안. 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부담은요,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 존속이라고 하는 건 유지야, 유지, 혹은 존재야. 부관의 유지, 부관의 존재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대. 얘들아, 종속이 뭐야? 종속. 여기서 지금 A가 B에 종속된다라고 했어. 그지? A가 B에 종속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자, 그 의미가 뭐냐? B가 발생하지 않으면 A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대로 B가 발생하면 A도 발생한다는 소리야. 이해돼? A가 B에 종속한다는 건 B가 없으면 A도 없다야. B가 있어야 A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종속이야. 이해돼? 자, 그럼 해보자. 뭐가 뭐에 종속돼? 부관의 존속 여부가 행정행위 효력에 종속된대요. 정리하면 뭘까? 나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울게. 자, 정리하면 뭐야? 무슨 말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으면, 행정행위 효력이 없으면 부관이 존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A가 B에 종속된다는 건 B가 없으면 A도 없다는 거야. B가 없으면 A도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행정행위 효력이 없으면 부관도 있을 수가 없대. 뭐가? 조건, 기한, 부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잖아. 모두 다 행정행위 효력이 있어야 부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게 개인에게 유리하대요.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 유지되기 때문이래. 자, 봐봐. 조건은요, 성취 여부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부담은요, 이행되지 않아도, 다르게 말하면 이행 여부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며. 이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부담 이행 여부가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봐봐. 조건과 기한은요, 행정행위 효력을 발생하거나 소멸시키는데 영향이 있죠. 근데 부담은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했잖아. 이행되지 않아도 행정행위 효력은 있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X겠네. 부담은 행정행위 효력 발생과 소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렇게 너네가 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복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클리닉 추가로 할 친구 있어? 이따 잡자. 추가로 할 친구들은 잡으시면 돼. 자, 이 표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5번째 단락, 6번째 단락, 7번째 단락은 견해를 요약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 읽어보면 바로 나와. 첫 번째 견해는 뭐야?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야. 얘들아,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뭔 줄 알아요? 형광펜 들어보세요. 기속행위와 달리의 형광펜.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대.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게?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대. 그 얘기는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야. 요 빨간 글씨까지 너네가 요약할 수 있어야 했어. 이해돼? 참고로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의 선택이야. 그 다음에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행정청의 의무가 기속행위, 행정청의 선택이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행정청이 무조건 허락해주거나 무조건 허락할 수 없는 거 있지. 그런 거는 다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없고, 요거는 재량행위고요. 무조건 허락을 해주거나 무조건 허락을 할 수 없는 건 기속행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의 포인트는 뭐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뭐야? 부수적인 부관이라면 뭐가 가능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 견해는 뭐야?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한대. 반대로 말하면 모든 부관은 뭐가 가능하다야? 취소가 가능하다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너네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세 번째 견해는요,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느 경우든이 뭐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너네 말대로 좀 바꿔 말할 수 있어야 해. 됐냐? 자, 여기까지 해서 지문만 읽어봤거든? 시간 되는 친구들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해설지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면 돼. 물론 클리닉 때 클리닉 선생님들과 함께 해도 돼요. 자, 오늘 2개만 얘기할게. 쉬는 시간 약속은 나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이야. 지켜야 합니다. 알겠죠? 민폐 안 돼, 이제는. 자, 2번째. 얘들아, 혹시 인사이북 인증 매일매일 하는 친구 손? 제발 자정 전에 보내줘. 이번 주는 조금 용서하는, 허락하는 시간이 많았거든? 근데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이야. 5일 동안 자정 전에 보내야 돼. 알겠지? 이번 주는 잘 시간 지켜서 보내자. 알겠냐? 자, 얘들아 고생했다. 가자. 지민아 몇 시야? 4시. 화수다, 4시.